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1편 도서관을 이야기하다의 세 번째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 그 속에서 세 번째 챕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아직은 가설적이긴 하지만 리터러시라고 정의해 놓고 그 도서관의 기능으로는 크게 정보 서비스 기능과 커뮤니티 서비스 기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도서관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리터러시라고 놓고 봤을 때 커뮤니티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보 서비스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도서관이 장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장소 때문에 공간을 유지할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아마 도서관의 5,000년 역사 속에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정보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커뮤니티 서비스로 확장되어졌다기보다 리터러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로 커뮤니티 서비스가 들어왔다고 놓고 본다면 그거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공간적 개념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서, 책, 출판물들의 그 매체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다양해지면서부터 그 매체를 어떻게 소화시킬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은 독서란 이름으로 읽고 쓰고 한쪽에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기타 다른 매체들은 예를 들면 음성 매체라든가 영상 매체라든가 이 음성 매체와 영상 매체가 매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형태든가 제작되어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위 우리가 기록을 생산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 모든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말들은 휘발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거나 공간으로부터 멀어지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기록을 생산하였고 기록이라는 어떤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어냈고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쇄였고 즉 손으로 쓰고 새기고 했던 것들이 점점 매체가 발달하면서 종이가 만들어지고 잉크가 만들어지면서 가볍게 생산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진 복제가 가능해진 단계가 되고 그 책이라는 형태의 제본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고 그 지식 전달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다루었다는 것인데 단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가 기록만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그래서 도서관을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도서관이 단순히 기록을 저장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정보가 생산되어지고 소통하는 담론의 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쇄 매체를 넘어 이게 음성과 영상 매체로 발전하기 전 단계인 음성과 영상으로 소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이루어진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그럼 어디서 일어났을까와 그것이 일어난 동기와 배경을 놓고 봤을 때 도서관이 굉장히 적절한 공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행위가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전개될 수 있었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해석을 정보 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로 나누어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담론 속에서 정보가 생산되어지고 소위 지식이 생산되어지고 복제되어지고 이것이 다시 도서관이라는 매체 속으로 유입되어지고 다시 이 속에서 재생산되어지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것을 그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서관이 기능 리터러시라는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리터러시는 이제 교감에 대한 얘기, 소통에 대한 얘기, 말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글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전개되어졌던 가장 기본적인 공간, 퍼실리티로서의 도서관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누가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기술이 발전해서 매체가 음성이라든가
영상 매체로 발전하면 그런 자원들조차도 이제 지식 자원으로 유입되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미디어 자원, 비디오, DVD가 나온다든가 녹음 테이프가 나온다든가 음반이 나온다든가 이런 일련의 자원들이 이제 확장되어지는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까의 얘기들이 결국 도서관이 갖고 있는 서비스 체계가 되는 것이고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 그런 지식 매체를 좀 더 라이브하게, 생동감 있게, 액티브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 뭘까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문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 서비스, 지식체에 대한 결을 달리하는 표현일 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식, 정보, 매체, 책, 장서 이런 단어 속에 녹아있는 것들은 뭐냐면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매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매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책이라는 매체가 감당했던 것이고, 그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독서라는 메커니즘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독서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고, 이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는 그런 매체의 다양성, 단지 책으로만 표현되었던 것들이 어떤 사물로 전시가 되겠죠. 그런 예술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경우에서 어떤 공예품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강연, 누군가의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행위인 것이고, 토론, 또 아까 그 음성이라든가 영상의 다른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가면 공연이라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니? 라는 얘기 했을 때 리터러시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생산력을 만들어내고 성장하고, 그 커뮤니티 같이 성장하고, 그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자기 바탕을 만들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 그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의 가장 기초적인 퍼실리티로서의 도서관.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고 조금 전개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도서관에서 너무나 맹목적으로 도서관은 정보 서비스의 공간이고, 그러기 위해서 장서라는 소위 책자, 인쇄물들을 보관했고 이거를 전승하고 관리하고 운영했던 곳이 도서관이다. 그래서 도서관에 무엇이 있지? 그럼 대부분 다 책을 얘기하고,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지? 그럼 대출 반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 활동을 좀 더 확장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법에 대한 얘기, 우리가 글을 통해서 그 속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 생각들, 어떤 문화들, 공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커뮤니티의 행동과 같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자상거래 얘기도 우리가 커뮤니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가 뭐지? 했을 때 그와 관련돼서 어떤 행위,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가짜 돈을 만들고 학생들끼리, 어린아이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배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서양의 경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합니다. 시를 하나 만들고 시에서 역할 분담을 시키고 그 친구들이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경찰관이 되고, 누구는 장사꾼이 되고, 누구는 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네들이 그 속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해 살아가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해보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가까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니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도서관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런 삶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의 상당 부분들을 우리가 도서관에서 배울 수 있다. 그 속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도 있고, 많은 행동들도 있고, 많은 표현들도 있고, 스스로 표현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도서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도서관의 서비스들을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를 합쳐서 이제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자 한 것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도서관의 커뮤니티 서비스 기능이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울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숙련된 어떤 기술을 익힌다든가 숙련된 어떤 뭐 활동을 해간다든가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도의 지식을 배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연습. 낚시로 친다면은 낚시하는 법에 대한 얘기, 낚시의 기본적인 얘기들, 물에 대한 얘기, 강에 대한 얘기, 호수에 대한 얘기, 바다에 대한 얘기, 낚싯대에 대한 얘기, 미끼에 대한 얘기, 낚싯줄에 대한 얘기, 추에 대한 얘기.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물고기들이 갖고 있는 뭐 영양분에 대한 얘기라든가 물고기의 습성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호기심이 발동하면 배우고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를 찾아다니거나 학교를 가거나 전문 어떤 학원을 가거나 스스로 자기가 집에서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회활동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서는 그 다양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큰 것이고 이게 농촌 지역의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농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도서관 말고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TV에서 얼핏 본 건데 옛날에는 대가족 살림으로 하고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학습을 통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서로 얘기를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해서 스스로가 성장하고 스스로 사회화되어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지금 거의 1인 가정 혼자 사는 집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외로움이라는 것을 떠나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우리가 생각을 교환하고 서로 삶에 있어서 서로 도와줄 수 있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교환하거나 하는 행위가 필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택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공통부엌을 만들어낸다든가 토론회장을 만든다든가 놀이시설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 역시 도서관 같은 그런 리터러시 공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생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는 생업에 필요로 하거나 또는 그것을 영위해 가거나 또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일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공간 그런 역할이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도서관이 어느 날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5,000년 역사를 돌아보고 다양한 도서관들의 행태들을 분석해 보니까 도서관이 했던 일들은 리터러시다. 그래서 도서관이 알파와 오메가 전부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을 통해서 스스로 방향을 찾고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얻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그걸 자기 생업으로 키워가거나 스스로 연구를 하거나 제작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디딤돌이 되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리터러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도서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그것들이 이 현실 공간 속에서 어떻게 건물을 얘기하면 어떤 식의 건물 구조를 갖는 것이고 서비스를 얘기하면 어떤 서비스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적 자원을 얘기하면 사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한 전자도서관입니다. 전자도서관 역시 도서관의 하나로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다른 곳에서도 하는 얘기가 전자도서관이 도서관인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말들 도서관이 이런 곳이야 도서관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주장했던 보편성을 놓고 봤을 때 전자도서관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서관은 서비스하기 위해서 장소를 가져야 해 했는데 도서관이 말한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에 대한 정의를 바꾸려고 하고 장소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장소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갖고 있었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갖고 있고 장소에 대한 개념을 물리적인 어떤 그 집합체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큰 버추어, 가상적 컬렉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전자도서관은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하, 그냥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상상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도서관을 정의하려고 들다 보니까 도서관 정의와 모순되거나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당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직하면 전자도서관이 도서관인가 아니면 불행하게도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이미 보편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지면서 전자적인 작동으로 움직이는 도서관, 이 도서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도서관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확장되어진 그냥 집합체로서의 도서관. 그래서 전자도서는 전자자원의 집합체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도서관, 물원정박이나 기타 우리가 일상에서 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그 도서관과 조금 결이 다른 얘기가 되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면서 좀 더 관념적으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항상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현실 속에서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위와 현실적인 자원에다가 국한시켜가면서 도서관을 정의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한 도서관 정의죠. 하지만 가장 명확한 도서관 정의다 보니까 매번 기술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혼란스러움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혼란스러움에 또 정의가 자꾸 변형되어지는 모순을 안게 되어지니까 차라리 그런 정의와 개념은 조금 관념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정의할 때 그 정의는 포괄적이야 하고 관념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실행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구체적인 형상이나 행위들이 포함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너무 현실화시켜서 현재 보여지는 형상이나 행위를 정의해버리면 그것을 개념으로 정의해버리면 기술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 전체 개념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메타 디자인이라는 말은 도서관에 대한 재정의,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을 산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시간대 속에서 각각 그 현실적으로 내려졌던 정의들을 묶어서 귀납적으로 좀 더 관념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 관념적인 정의를 현실 세계 속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가고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자도서관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역사의 5,000년 역사 속에 또 5,000년, 도서관만 5,000년이 아니라 책과 인쇄의 역사도 그 못지않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정의가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사물적으로 내렸다는 거죠. 보이고 행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눈에 익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도서관의 그 기술적 변화와 환경 변화를 이 급격한 변화에 약간 우리가 지금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을 도서관의 굴레 속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컬렉션이라는 개념을 좀 더 열린 상태에서 보는 것이고 그 도서관의 행위가 단지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소장하고 하는 그런 서큘레이션 개념에서 좀 더 나가서 이 속에서 지식이 생산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들어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들어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옛날에는 제한된 사람들과 제한된 자원을 갖고 움직였는데 이 속에서 또 기능들이 따로 있어서 밖에서 생산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은 이미 공방이었고 자원이 생산되어지고 지식이 생산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맨스크립트 손으로 직접 쓰고 또는 책이라는 점토판이나 파피루스에 옮겨졌고 하는 그런 수작업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서관 속의 작업이었는데 이게
20세기,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우리의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책이라는 출판이라는 행위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만 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처가 확장되어지면서 그 생산의 단계들이 빠져나갔을 뿐이지 도서관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생겼던 노동 생산성에 대한 얘기,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되어지는 분업에 대한 얘기들, 즉 기능화에 대한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생산성과 효율성에만 맞추다 보니까 기능화되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 기능화의 가장 큰 형태가 도서관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하고 있고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다. 근데 그것을 좀 관념화시키고 개념을 좀 더 현실에서 조금 떼어놓고 철학적 견지에서 쳐다보면 도서관은 그런 지식자원들이 생산되어지고 유통되어진 담론의 공간이었고 이 담론의 공간이 확장되어지면서 사회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게 대학이 되었던 공공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특수가 되었던 그 집단이 도서관이 그 공간, 예를 들어 대학이라면 도서관이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거나 연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공간이라 도서관은 연구를 지원해주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보다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도 제공해주면 방법론도 제공해주고 공간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 소위 퍼슬리티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그런 행위의 기본을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해석해 갈 수 있겠다. 역시 학교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특수도서관, 그래서 교도소 도서관을 간다 하더라도 교도소 도서관은 이 도서관을 통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륜적인 얘기라든가 그들의 어떤 기능적인 얘기라든가 출속의 생활에 대한 얘기라든가 과거에 대한 자기에 대한 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심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도서관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는 지금 이 얘기 자체도 상당히 개념화 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무엇을 하자는 얘기는 제 4편 공간을 이야기하다 속에서, 그리고 3편과 4편 속에서 공간과 서비스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1편, 2편에서는 주로 도서관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 사서에 대한 얘기도 사서가 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한 얘기와 그에 대한 뭐랄까 조직에 대한 얘기들, 자기 업무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전개할 거면서, 커뮤니티 서비스는 말 그대로 아주 심플합니다.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가 있었다면 지식과 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네들에겐 어떤 식의 서비스가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관점을 다르게 보자는 것이죠. 지식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체를 소화할 수 있는, 생산하거나 그 수용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집단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전개되어 하고 왜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는 것이죠. 도서관의 기능을 크게 정보 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로 놓는 것이고, 도서관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서비스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객관적인 얘기인 것이고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을 돕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론으로 들었을 때 하나하나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인 예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실행 방법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